안녕하세요. 3ds Max 2016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니까요. 아직 맥스 2016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자, 프로덕트 부분에 보시면은 3ds Max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시스템 리콰이어먼트, 즉 시스템 요구 사항인데요. 자, 클릭해 볼까요? 시스템 요구 사항에 보시면은 맥스 2016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맥스 2016을 접하신 분은 아무래도 좀 해적판에 가까운 그런 어떤 기능이 될 겁니다. 물론 해적판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능과는 별 상관이 없겠죠. 자, 맥 디자인 2015를 클릭해 보면 시스템 요구사항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가 윈도우 7, 8, 8.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윈도우 XP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2015는 64비트를 기반으로 해서 최소사항으로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32비트를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웬만하면 그래픽 프로그램은 가동하지 않는 게 좋겠죠. 간단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좀 어떠한 어떤 성능이 요구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기능을 작업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64비트 운영체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크롬, 윈도우 IE, 그 다음에 모질라, 애플에서 나온 사파리 다 지원되네요. 하드웨어는 이 64비트 인텔 또는 AMD 멀티코어 프로세서, 즉 듀얼코어 이상을 사용해 좋고요. 여기서 64비트 인텔이라는 것은 64비트 지원되는 CPU라는 얘기입니다. CPU도 32비트만 지원되는 게 있고 24비트 지원되는 게 있죠. 물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64비트 지원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나왔던 뭐 펜티엄 시리즈 이런 것들은 64비트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픽 하드웨어는 자, 이거 클릭하면은 호환되는 목록이 나오겠죠. 이렇게 호환되는 목록, 오토데스크, 시스템 하드웨어와 그래픽 하드웨어, 이 세이드맥스 2010 맥스 클릭하시고요. 2015까지 있네요. 자, 윈도우 7, 그 다음에 인텔 계열, 올라해볼까요? 자, 보면은 파이어 프로, 그 다음에 HD 그래픽스 4000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내장형입니다. 내장형 그래픽 카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GTX 전부 다 GTX라고 되죠. GTX, 지포스 GTX 타이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는 그래픽 카드가 GT가 있고요. 종류별로 여러 가지겠습니다. GT가 있고요. GTS가 있고요. 그러면 GTX가 있습니다. 요 GTX 성능이 가장 높은 걸 뜻하는 거고요. 이 GT는 거의 보급형입니다. 보급형 그래픽 카드고요. 이거는 거의 내장형 그래픽 카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슬림 형태 본체를 갖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어떤 메이커제 있죠, 메이커. 뭐 삼성이나 LG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본체의 두께가 아주 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 형태가 보통 GT급입니다. GT급 또는 HD 보면은 뭐 4000이나 4600 이 정도 됩니다. 그럼 GTS는 이 GT보다는 조금 성능이 높은데 사실 이것도 뭐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로 요거 GTS급은 주로 슬림 형태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또 말씀드린 GTX죠, GTX. GTX는 주로 게이머용이어서 많이 쓰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뭐 커드로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요. 디자인할 때 우리 뭐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는 커드로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커드로는 주로 설계 쪽이나 또는 뭐 형상 설계나 또는 파티클 애니메이션 또는 어떤 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커드로가 아주 유용한데 일반 수백 메가바이트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자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 커드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GTX급이 가장 좋죠. GTX. 요즘에는 GTX 대략 900대가 나오고 있고요. 900대보다 좀 낮은 게 지금 700대죠. 750 Ti나 그다음에 750
또 뭐 그 정도 급이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램은 4GB가 최소고요. 8GB 근장을 놓았는데 사실 근장이 최소가 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GB 정도의 용량으로는 아무 작업도 못합니다. 자, 디스크 스페이스에서 설치하는 데만 4.5GB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가상 메모리라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이 큰 게 좋습니다.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상 메모리라는 거는 이 HDD 있죠. HDD의 일부분을 램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램처럼 사용하는 기법. 이걸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램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이게 4GB가 되어 있죠. 4GB 또는 8GB 또는 성능이 높은 경우는 16GB, 32GB 이 정도의 메모리를 많이 쓰는데 32GB 해봐야 사실은 용량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보통 하드디스크는 요즘에 나오는 거는 뭐 5TB까지도 뭐 나오고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TB 또는 1TB 이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데 이 테라바이트와 기가바이트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32GB, 32GB 그러니까 용량이 결국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컨버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메모리 양도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메모리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가상 메모리라는 거고요. 이 가상 메모리는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것도 설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서 가상 메모리 설정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한번 가상 메모리 설정을 해보시고요. 가상 메모리 설정은 모든 파티션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1TB의 하드디스크를 구입했다. 그러면은 이걸 한 250GB씩 이렇게 파티션을 나눕니다. 기가바이트, 250GB 이렇게 하면 1TB 되죠. 그럼 여기에는 C가 되고요. C 드라이브가 되고요. 이게 D가 되고요. 이게 E 드라이브가 되고요. 이게 F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모든 드라이브에다가 가상 메모리를 다 설정을 하면은 컴퓨터 성능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요즘 SDD 있죠, SDD. SSD죠.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드라이브. 이거는 HDD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그에 반해서 용량이 낮죠. 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보통 뭐 SSD 같은 경우는 256GB나 또는 120이나 128GB 이 정도로 구매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운영체제만 설치하고요. 또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 설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HDD에다가 별도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SSD 이게 C가 되고요. 이런 하드는 뭐 D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분산해서 저장하게 되면 속도가 많이 빨라집니다. 자, 포인팅 디바이스는 마우스입니다. 그냥 마우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마 맥스 2016에는 역시 윈도우 XP는 지원 안 할 거고요. 그럼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8.1,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윈도우 10, 10이죠. 윈도우 10. 윈도우 10을 지원할지 안 할지를 그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 홈페이지 오면요. 오토데스크를 처음 설치를 한 다음에 제 카페입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초기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Select your initial 3D Max experience. 이거는 뭐냐면은 3D Max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초기 화면입니다. 즉 맥스를 처음 설치한 다음에 실행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건 제가 맥스를 다시 실행하니까 그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요. 자, 이 화면에서 클래식과 디자인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클래식은 보다시피 모델링 또는 어, 애니메이션, 오브젝트 앤 뷰, 그 다음에 스탠다드 라이트 앤 매트리얼. 즉 이거는 기본 라이트와 재질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과 모델링을 하기 위한 표준 가장 기본 모드가 클래식이라는 모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뭐 간단히 보실 때 건물 같은 것도 써있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또는 이건 우측의 디자인은 좀 복잡한 어떤 디자인을 요구할 때는 디자인에서 나간다. 그 뜻이죠.
디자인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컨테이너 누르시면 이렇게 요 화면이 열리게 되고 이게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맥스를 처음 방금 앞에서 어디 갔죠? 요 있네. 자, 요걸 선택을 하시면요.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맥스 실행 후 초기 화면입니다. 자, 요거는 헬프의 웰컴 스크린 요 항목입니다. 자, 요 보시면은 오리지널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빈 화면입니다. 빈 화면. 비어있는 화면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걸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고요. 샘플 아키텍처라는 아키텍처 아웃도어 3PM이죠. 이거는 건축용인데 실외입니다. 그 오후 3시 정도로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역시 실외인데 HDRI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뭡니까? 카운트리죠, 카운트리. 어떤 도시를 만드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자, 이거는 내부입니다. 실내인데 스튜디오. 그러면 이거는 바닷속입니다. 바닷속. 저 일종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이젠트고요. 이전에 작업했던 것을 여기서 빠르게 실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브라우저 버튼 눌러서 이렇게 파일 오픈 기능입니다. 파일 오픈 기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런을 클릭해서 새로운 어떤 기능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맥스, what's new,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익스텐드를 클릭해서 스웨드 맥스에 관련된 추가적인 기능들을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 2016에서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렌더링입니다. 자, 여기 상단에 렌더링에 관련된 툴바들을 보면요. 렌더 셋업 부분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면은, 여기 보면은 렌더인 오토데스크 A36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픈 오토데스크 A360 갤러리. 이거는 뭐냐면은 A360이라는 거는 오토데스크에서 지원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 렌더 프로젝션 한번 클릭해보죠. 자, 되죠? 그런데 여기서 렌더 셋업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렌더 셋업 버튼 누르면요. 처음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360 클라우드 렌더링 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건 뭡니까? 웹이죠, 웹. 그러니까 어, 일종의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낮을 경우에는 렌더링 할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자, 여기서 티어 버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바로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클라우드 크레디트 FAQ you not logged in 돼 있죠. 즉 로그인해라 뜻입니다. 여기 로그인해야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렌더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사용했던 방식은 뭐죠?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 요겁니다. 요걸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전 버전에서 사용됐던 모든 기능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렌더 프레임 윈도우 그 다음에 렌더 프로젝션 클릭하면요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멘탈레이가 기본 렌더로 세팅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오픈 오토데스크 A360 갤러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면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갤러리들 즉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 이제 공유입니다. 공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공유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참고해 두면 매우 좋습니다.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미지 감각 그런 것들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신 익스플로러라고 해서요 맥스를 처음 실행했을 때 여기에 이게 도킹이 되어 있습니다. 도킹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닫아버린 거고요. 자 이거는 뷰 메뉴 어디 있나요? 툴즈 있네요. 툴즈 메뉴에 신 익스플로러 요 기능입니다. 요 기능. 자 이건 별로 없게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맥스를 처음 실행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역시 단위 설정입니다. 단위 설정. 커스터마이즈 가셔가지고요. 유니트 셋업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셔서 매트릭으로 체크하셔서 밀리미터로 만들어 주시고요. 시스템 유닛 셋업 버튼을 클릭하셔서 역시 1유닛은 밀리미터로 세팅합니다. 여러분들은 1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인치 이걸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1유닛이란 거는 뷰포트 상에 있는 각각의 칸이 쪽 칸. 이 각각의 칸들을 1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칸 한 칸이 원래는 인치로 되는데 이걸 밀리미터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1인치는 밀리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은 25.4 밀리미터가 되죠. 이걸 미터로 하면은 2.54 미터가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단위 설정은 밀리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건축이나 기계, 조선은 빼야겠네요. 건축이나 기계 쪽에서는 반드시 산업표준으로서 미터기를 사용하죠. 산업표준으로 미터기를 사용하고요. 특히 미터기 중에서도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기로 사용합니다. 특히 캐드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리미터로 맞추셔야 되고요. 여기서 시스템 유닛 스케일이란 건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이란 거는 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단위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걸 OK 누르시고요. 이걸 센티미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티미터. 자, OK 누릅니다. 그럼 박스라는 걸 클릭해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센티미터가 되죠. 센티미터. 그렇죠?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다시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 들어오셔서 이 시스템 유닛 셋업과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을 갖다가 같이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크기로 작업하고 있는지 눈에 확실하게 띄게 되겠죠. 만약에 시스템 유닛 스케일과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이 다를 경우에는 좀 혼란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맞춰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라이팅 유닛이라고 있는데요. 라이팅 유닛이라는 거는 조명에 대한 표준입니다. 이거는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 단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이 상단에 요 기능인데요. 이건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인데 이 뷰포트 상에서의 어떤 작업의 어떤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워크스페이스 클릭하시면 디자인 스탠다드와 워크스페이스 디폴트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디폴트 상태고요. 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맥스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퍼시픽 15 화면이 이렇게 최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 하단을 가셔서 여기 보면은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버튼 한번 딱 클릭하면 이렇게 4개로 나옵니다. 자, 디자인 스탠다드 클릭합니다. 디자인 스탠다드를 클릭하면은 디자인 환경에 맞는 표준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메뉴들이 나타나고요. 그럼 아래쪽에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되는 이런 툴바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그 밑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메뉴죠. 이게 또 일종의 메뉴인데 게스트 게스타티드, 그러니까 시작이죠. 시작했을 때 어떤 요거는 주로 파일 메뉴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스펙션, 이거는 이 오브젝트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직 모델링, 기본 모델링에 관련된 여러 도구들이 있고요. 자, 이게 모니터 크기가 작으신 분은 이렇게 리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분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 워크스페이스 디폴트 상태가 가장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 버전부터 계속적으로 적용되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디폴트 with instance 메뉴라는 부분인데 확장 메뉴입니다. 확장 메뉴. 자,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요 익스플로러죠. 이 그러니까 요 모양 기능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확장이 돼서 나타나는 기능이고요. 그럼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커드라고 하는데, 자, 클릭하면은 뷰포트를 이걸 레이아웃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타나 있는 것을 이 화면 구조를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레이아웃.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자, 바로 클릭해서 나는 하나만 표시하겠다, 또는 두 개만 이렇게 표시하겠다. 또는 세 개로 이렇게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빠르게 이렇게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건 좀 복잡하다 볼 수 있고요. 그럼 알티메이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측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측에 모여져 있던 이런 어떤 기능들, 이것들이 좌측으로 이동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편리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뷰포트 레이아웃 탭
프리셋이라는 거는 주로 이 아이콘이 사라지고요. 명령어보다는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모든 명령어들을 이렇게 탭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편한 거는 디자인이 가장 편하고요. 디자인이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디자인을 사용하셔도 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전 버전을 사용해왔던 분들은 워크스페이스 디폴트 상태가 가장 간단하겠죠, 아무래도.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